온라인 학습자료 만들기. 이번에는 iCanScreen으로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찾기인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iCanScreen을 입력한 후에 검색을 하면 됩니다. 먼저 네이버에 검색을 하기 전에 로그인을 해놓는 것이 다운로드 받는데 좀 편합니다. 다음으로 설치와 설정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iCanScreen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상단에 iCanNote, iCanScreen, 전자칠판 이렇게 한글로 써있는 주소가 하나 뜨는데요. 가만히 보면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먼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카페에 가입을 해두면 나중에 사용 방법이라든가 문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 하고요. 이 카페 회원가입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카페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iCanNote로 되어 있고요. iCanNote와 iCanScreen 모두 전자칠판 기능을 갖는 건 맞아요. 이걸 한번 제가 이제 iCanScreen은 다운로드 받아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버릴게요. 이 iCanScreen이 있고 iCanNote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iCanNote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노트처럼 만들어져요. 줄이 있는 것도 있고 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줄에 맞게끔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우스가 있는 분은 마우스로 쓰고 패드가 있는 분은 패드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렇게 손으로 쓴다는 것이 손글씨가 쓸 때마다 좀 오래 걸리고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iCanNote는 사용하지 않고요. iCanScreen을 사용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수업에 전달할 내용들은 이미 화면에 입력을 해 놓을 수 있잖아요. 입력을 해 놓고 보여주고 강조할 때는 이 iCanScreen이 좀 좋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바로 iCanScreen인데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그 형광펜인데요. 형광펜의 농도를 이렇게 굵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10 정도로 사용한 것이 현재 글씨고요. 만약에 좀 굵게 하고 싶다. 30 정도로 해서 이 글씨 전체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 펜인데요. 일반 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색깔도 바꿀 수 있고 3 정도로 하는 글씨가 이렇게 손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근데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손글씨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면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씨는 미리 필요한 글씨는 문맥이나 이런 거는 미리 입력을 해놓고요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조할 때 밑줄 긋는 데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형광펜이나 아니면 형광펜 굵기가 너무 굵죠. 한 10 정도로 사용하고 만약에 밑줄을 긋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밑줄을 긋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자를 대고 긋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자를 대고 긋을 때는 이렇게 요 직선을 이용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색깔이 잘 안 바뀌긴 해요. 요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런 기능상의 불편한 점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바꾼 다음에 그리고 이 선 굵기는 이 펜 글씨 굵기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7 정도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자를 대고 긋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그 펜 글씨나 아니면 형광펜으로 긋는 것보다 자를 대고 긋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집중도나 이런 면에서는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 상태에서는 화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지를 해야지만 화면이 움직이는데 문제는 그냥 중지하게 되면 이 글씨들이 방금 전에 썼던 밑줄이라든 글씨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화면 전환이 돼도 그대로 유지돼서 이러면 안 되겠죠. 수업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신 후에 좀 습관적으로 접기 전에 여기 클리어를 눌러주면 글씨가 깨끗하게 지워지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중지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는 화면 전환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시작 버튼 누른 상태에서 펼쳐진 상태에서는 화면 전환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의 바퀴를 구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먼저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중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접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왼쪽 메뉴에서
여기 아이캔노트와 아이캔스크린이 있는데요. 둘 다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캔스크린만 먼저 보여드리면, 아이캔스크린을 클릭하게 되면 맨 위에 아이캔스크린 1.0이 최신 버전이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 본문의 내용에 그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 그 압축으로 된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 푼 다음에 셋업 exe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 단축 키가 생겨요. 단축 키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보통 지금은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오른쪽에다 갖다 놓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접은 다음에 항상 해야 돼서 화면 전환을 할 때 그 점은 좀 불편합니다. 그걸 예상을 하고 쓰셔야 되고요. 접은 다음에 보통은 요즘은 이제 전자칠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자칠판, 전자교과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교과서를 이용할 때 제가 화면을 확대한 다음에 충분히 이제 아이들이 글씨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읽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이 줄을 클릭한 다음에 보통 성취 기준을 먼저 안내를 하잖아요. 성취 기준을 읽어주면서 밑줄 그어주는 거죠. 뭐 순환소수의 뜻을 알고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 그을 필요 없이 강조할 때는 형광펜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분수를 소수로, 그 다음에 소수를 분수로 바꾼다.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유리수라는 개념과 순환소수라는 개념을 알아야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때 형광펜이나 일반 펜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런 제목에 성취 기준뿐만 아니라 제목에 밑줄 그을 때는 줄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줄을 한번 선택한 다음에 2번 이상 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긋고 다시 그으려면 이 줄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다시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하긴 하죠. 이런 것들을 기능을 좀 알면 수업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지 전환이 안 되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클리어를 한 다음에 중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교과서에 중요한 점들이 있으면 보통 이제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될 때 정의들이죠. 이럴 때는 이제 줄을 이용해서 밑줄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 0에는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숫자, 유한소수.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0에는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소수, 무한소수. 그리고 이 네모도 있는데요. 이 네모는 언제 쓰냐면 강조하고 싶은 어떤 단어가 있다. 그럴 때는 이 네모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는 효과를 그대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지 전환할 땐 다시 한번 클리어, 중지 누르고 그 다음에 페이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 때도 자, 보통 이제 전자교과서는 이렇게 하나의 문제별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를 설명할 때는 형광펜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순환소수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를 치게 되면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판 소리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한번 쳐볼게요. 순환소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순환소수 이렇게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순환소수란 무엇이냐? 순환마디가 반복되는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무한히 반복되는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수업에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위치는 옮길 수 있어요. 다시 이제 빠져나오면 위치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개념을 설명할 때는 미리 한글이나 아니면 한슈에 미리 입력을 해놨다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리어를 한 다음에 이제 정답 같은 경우 이렇게 안내를 하고 설명할 땐 다시 요거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순환마디가 무엇인지 1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캔 스크린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이캔 노트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차피 이제 무료니까 부담 없이 뭐 실패해도 되잖아요. 사용을 해보고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자, 이제 실행 변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 펜, 그 다음에 두 번째 형광펜. 여기 이제 색깔과 그 다음에 굵기는 조절할 수 있어요. 색은 근데 사용하다 보면 색은 본인이 선호하는 색깔이 있어서 그 색깔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가 가능한데 이거는 그렇게 사용하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OBS가 있으니까요. 그걸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네모 정도, 이 정도가 다예요. 그 다음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 입력은 권장하지 않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거의 단점이 화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중지 버튼을 다시 눌러서 접은 다음에야 화면 전환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예, 코로나19와 원격 교육으로 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화의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화의 시점을 우리는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